고통을 즐기는 법. 고통을 즐기는 법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힘든 일도 잘 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고생하는 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다면 지금 하고 계신 공부를, 운동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고통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하니빌더 신간 나는 열심히 살기로 했다가 출간이 되었는데요. 나는 언제까지 힘들게 살아야 할까?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나는 더 열심히 살기로 했다. 삶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당위성을 찾는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샌가 무기력한 나를 극복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의사, 보디빌더, 유튜버, 작가, 사업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나태한 나의 모습을 극복하고 진심을 담아 노력을 해보고 싶다면, 열심히 사는 사람의 그 속내가 궁금하다면 책 나는 열심히 살기로 했다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쌍화더치 및 녹용더치 토탈 2병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리디북스에서 나는 열심히 살기로 했다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치커피를 구매하실 때 요청란에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리디북스에서 전자책 읽어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운동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 공부를, 나의 일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힘들기 때문일까요? 아이린 트레이시의 정맥 실험을 봅시다. 통증이 있는 지원자들, 모르게 진통제를 투여했을 때는 통증 완화가 미비했지만 투여 사실을 알리자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의 목표는 진통입니다. 진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은 진통제죠.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통해 진통 효과를 얻는 거죠. 우리는 진통제가 객관적으로 진통 효과가 있다고 인지합니다. 그러한 인지가 진통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죠. 불만족이 있는 상황에서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은 노력이죠. 불만족이 있을 때 노력을 통해 성공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진통제를 환자 몰래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미비했으나 진통제를 투여한다고 알리고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컸었던 사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이 확실히 성공을 줄지를 모른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노력이 객관적으로 성공을 준다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 인지가 확실히 있을 때야 노력의 효력이 더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력이 성공을 준다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노력을 경시하거나 희화화하거나 노력의 가치를 의심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만 인지한다면 고통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와중이라도 보상을 인식하게 되면 천년 진통제 역할을 하는 오피오이드, 칸나비노이드 등이 뇌에서 생성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심리학자 케네스 바우어스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강도의 전기 충격을 줍니다. 이때 한 그룹에게는 그 전기 충격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의 전기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방법을 모르는 그룹이 통증을 더 크게 평가했습니다. 달리 말해 통증에 대한 지휘권, 통제권, 유무에 따라 그 통증이 견딜 만한 약한 통증이 되는지 견디기 어려운 강한 통증이 되는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그 통증을 다룰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 통증으로부터 덜 고통받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하기 싫고 눈물이 납니다. 아직도 저는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요. 차라리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가며 하던 때가 나았습니다. 유사하죠. 좀 더 노력을 다스리려면 내가 고통에 대한 지휘권, 통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노력은 언제든 내가 그만둘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지휘권으로, 내 통제권으로 선택한 일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운맛이 고통인 사실은 다 아시죠? 매운맛은 미각 수용체가 인지하는 맛이 아니라 온도나 통증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인지하는 자극이잖아요. 이 매운맛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김치를 좋아한다는 것만 보아도 납득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매운맛, 고통을 즐기는 것을 양성 피약증이라고 합니다.
폴 로진 심리학 교수가 만든 용어인데요. 뇌가 처음에는 위협이 될 것으로 잘못 판단한 부정적인 경험을 즐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위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몸이 속았다는 자각이 쾌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종의 학습된 안도감, 쾌감이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 떨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안 죽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던 사실 그 일 말고 다른 일 해서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국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끝없는 자책이나 불안감에 묻힐 것이 아니죠. 에이, 뭐 망해도 죽진 않네. 별거 아니네.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해도 생물학적으로 목숨을 위협을 받진 않습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매운맛을 즐기듯 노력을 즐겨야죠.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이 고생은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셋째, 실패는 위협적이지 않다. 안전하다.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